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부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또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 부가, 세무, 업무 대행, 회계 점검까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요금 고지서상 소상공인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전기요금 객까지 여기가 과세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붙는 거죠. 10%. 그리고 요 밑에 전력기금부터 TV 수신료 이런 부분까지는 비과세죠. 그러니까 여기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요 밑에 있다는 거는 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뭘까요? 차감해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전체 금액 중에서 요 78만 9,630원을 차감해 주니까 958만 3,130원이 나왔습니다. 요걸로 부과를 해주란 얘기입니다. 요 고지서 금액대로 부과를 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법무부에다가 문의했더니요. 제가 총액이랑 순액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순액은 이 고지서 금액대로 부과하는 걸 얘기하고요. 총액은 이 소상공인 지원 이 플러스 원래 이거 전에 금액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된 금액 얼마냐면 9583130 플러스 789630 하면 1037 10327 아이고 10372 372 760이에요. 이 금액을 전체 가지고 부과하는 걸 총액부과, 여기 고지서 차감되고 난 후에 부과하는 것을 순액부과, 고지금액, 고지부과라고 합니다. 고지금액을 그대로 부과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한전에서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세대 그 요금이 얼마다. 세대 뭐 이 세대는 얼마고 저 세대는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단가 방식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단가 계산시는 할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먼저 단가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굉장히 많은 상가에서 이렇게 하죠. 그건 어떻게 하죠? 총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이걸 보고 저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자, 총 금액이 여기 전기요금 객까지 여기에서 세대전기료 그리고 만약 승강기 있으면 승강기 전기료 그리고 이거 나머지 금액이 공용이 되죠. 공용전기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과세 부분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 전력기금 있죠. TV 수신료하고 요거는 비과세로 별도로 부과하게 되죠. 단가 방식으로 해서 계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계산을 하시고 그러면은 세대 요금도 나오고 공용 요금도 나오고 승강 요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전력기금은 또 별도로 단가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단가 방식인데요. 이거를 하실 때는 단가 계산시는 할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할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요금은 실질적으로는 9583630에 나왔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액은 TV 수신료까지 있다면 요 금액 전체겠죠. 요 금액 전체는 아까 전에 제가 계산한 37만 2,760원입니다. 이만큼을 딱 부과를 해서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할인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78만 9,630원을 넣어주셔서 실제로 고지서에 부과된 958만 3,63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고요. 고지서 금액. 이것도 고지서 금액이죠. 그러면
이 소상공인 할인하기 전에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할인이라고 별도로 부과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부가 형태나 한전 형태는 사실 같지만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런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전기료, 공용전기료, 전력기금, TV수신료를 다 각각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할인으로 해서 별도 부과해서 차감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금액이 딱 나오는 경우죠. 전기요금이 얼마다, 할인요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은 요 금액대로 차감을 해주면 됩니다. 요 할인 금액도 제가 이 지금 단가형에서도 이 할인 금액이 나오는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에 단가형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홍진에서 퍼센테이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할 수 있도록 아마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대별로 지원받는 리스트를 한전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요금에서 그만큼 할인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차감받았던 그 금액 78만 9,680원만큼 딱 차감을 해주겠죠. 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서 금액 그리고 여기에 고지서 금액대로 해주시고 이 전력기 소상공인 할인 해서 금액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별도 금액을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부가 항목은 뭐 소상공인 할인이든 뭐 소상공인 전기든 소상공인 전기 할인이든 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름은 부가 항목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세라고 했나요? 비과세라고 했나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별표 2개 땡땡 비과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월 4월분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할인을 계산해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용을 해요. 말 그대로 전달에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번 달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 항목보다는 소상공인 할인이라는 부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차감하시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3개월간 받아요. 6, 7, 8 이렇게 6, 7, 8이 아니네요. 부가 기준으로는 5월, 6월, 7월 이렇게 기준으로 하겠네요. 그죠? 3개월간 받습니다. 자, 방식은 여기 보시면 별도 금액 등록에서 소상공인 할인 해서 금액 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 그러면 금액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게 또 하나는 덮어쓰기 기능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별도로 이 부가 항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고지서에서도 표시되게 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분들은 부가 항목은 더 만들 수 있는데 고지서에는 도저히 금액이 들어갈 칸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묶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전기요금에다가 묶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전력기금에다 묶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기료 자체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 부가 항목도 더 이상 만들 항목 풀로 차서 부가 항목도 만들 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항목에서 빼줘야겠죠. 근데 그 쓰고 있는 항목에서 빼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세대나 공용전기료에서 빼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이 친구는 비과세니까. 그럼 어디서 빼주면 될까요? 전력기금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력기금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요 동호수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동호만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순액 부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고지서 금액대로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전기료 9583130 대변의 미지급 금액 이거는 말을 전표고요. 납부할 때는 미지급 금액 그리고 재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려운 상가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한전에 신청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요금은 5월, 6월, 7월 이렇게 그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요. 전기요금 고지서상 소상공인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대로 부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순액부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과세, 요 밑에는 비과세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한전에서 우리 금액을 세대 금액을 명확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고지서 한 장이 나오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단가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가로 계산을 하실 때는요,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모든 분들에게 정상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세대전기료, 공용전기료, 전력기금, TV수신료 등을 각각 맞게 할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부과해 주신 다음에요, 소상공인 할인을 별도 부과로 차감을 해 줍니다. 세대에서 각각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 전기요금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할인 금액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전기요금 산출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고지된 금액대로 제가 부과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고지된 금액에다가 소상공인 할인을 차감을 해줘서 실제로 부과된 고지된 금액과 고지서 금액, 부과된 금액과 고지된 금액이 일치합니다. XPRP를 처리할 때는 그 별도 금액으로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그 칸이 남아 있다면 소상공인 할인이라는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의 할인 항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 이게 없는 경우에는 있는 항목인 전력기금 등으로 비과세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금액을 등록할 때에는 그 해당하는 동호만 넣어주시고요. 금액을 빼기로 해주셔도 되고, 앞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하기, 그리고 덮어쓰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전력기금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쓰기는 안 되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표는 별도의 전표를 쳐주지 별도로 미부과 관리비 전표나 그런 전표를 쳐주지 않고요. 실제로 고지서 금액대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변의 전기료 금액은 고지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법무부에서는 그 단지에서 그 관리단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답변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150세대 이상이어서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될 단지면 그 회계감사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처음 하는 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가수금으로 잡아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수금은 실제로 전기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순액부과가 아니라 총액부과를 한 다음에 미부과 관리비로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전기료에서 차감을 해준다거나 전기료에서 차감을 해주겠죠. 예. 제가 여러 번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다음에 뵙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반갑습니다.